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네, 중동발 쇼크에 6천선 무너진 코스피. 어제 아침에도 저희가 코스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6천선이 무너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월요일에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그 충격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어제 하루에만 450포인트, 7% 넘게 하락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5,800도 무너진 5,791에 마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하루 낙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약 377조 원 증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1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결국 6,000선 무너졌고요. 특히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장중 5% 이상 급락하면서 한때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급락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 가까이 급락해서 20만 전자 깨졌고요. SK하이닉스도 11% 떨어지면서 100만 닉스 깨져서 이제 93만 원대로 내려왔고 현대자동차도 어제 11% 이상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중동 리스크 확대로 방산주나 이제 정유업종은 좀 급등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 이상 늘었고 S-오일도 전거래일 대비 28% 이상 급등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이 대체거래 시장에서는 더 떨어진 것 네, 같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은 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는데 어제 낮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466원에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제 하루 동안 26원 오른 거거든요. 근데 밤사이 야간 거래 시장에서 달러 급등하고 워낙 더 급격히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순식간에 1,506원 선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을 1,500원으로 보는데 이를 이제 한때 넘겼던 거예요. 근데 예. 새벽 2시 종가는 이제 다행히 1,485.7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선을 넘어선 것이 이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이 특히 이제 좀 이런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게 이제 결국 유가 상승, 무역 수지 부담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원화에 좀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아시아 경제가 현재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했는 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석유 의존도,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오늘이에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반등할지, 일단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니면 더 떨어질지 시장에서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시장은 이제 이게 펀더멘털 붕괴는 아니고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충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변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또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에 고착화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제 증권사들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번 공습 상황이 뭐 3개월 내에 좀 단기로 끝나면은 코스피는 한 5% 정도 이제 낙폭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 이어지면은 뭐 코스피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한 20% 내외 이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사이 나온 좀 소식 짧게 정리하면은, 예. 그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했던 우리 국민과 동포 약 140명이 인접국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이란에 24명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배구 국가대표 이도희 감독과 축구 선수 이기재 선수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113명이 대사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집트로 무사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 앞서 이제 증시 분석가들은 단기로 보는 게 이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네. 그럼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 것 같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주목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일단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3월 1일에 3일절이라서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틀치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틀치 부담을 하루에 떠하는 거죠. 하루에 떠보니까 7.24%가 이제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평균도
이틀에 걸쳐서 4.37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저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틀에 걸쳐서 3.1%가 빠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빠졌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틀치를 감안해도 우리가 좀 더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빠졌어요. 음. 그러니까 아시아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동 원유가 의존도가 90%가 넘고 예. 한국도 70%.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중동 원유가 좀 의존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아시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가가 80달러에 고착화되면은 20% 정도 오르면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45% 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한은에서 아마 예측하는 게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약 2% 정도 보고 있는데 예. 0.4나 오면은 상당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1.8에서 2%로 최근에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좀 경제 성장을 밝게 봤는데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이 불투명해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다 불태우겠다라는 말을 했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군이 직접 호위를 하겠다. 이렇게 그 선박 통과하는 거. 그리고 보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유가를 안정시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 자체가 이제 조금 모호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이제 납치를 하면은 데려가면은 사실상 끝나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토니까 이게 4년이 이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호메이니를 암살을 했어요. 하메네이를 암살하고. 죄송합니다. 하메네이를 예. 암살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레짐 체인지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틀 연속 계속 중동 전문가들을 만나 봤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 대체할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은 지금 계속 후계자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전쟁을 계속 치르겠다,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국제 유가는 지금 한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하다. 지금 이게 봉쇄가 돼도 비축분들이나 각국이 있는데 근데 3주가 넘어가면은 유가가 폭등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될지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예. 전쟁 자체도 문제지만 이 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제적 피해도 지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장외투쟁 나선 국민의힘 안에선 또 징계 내전. 국민의힘 어제 이제 장애 네. 투쟁 네. 이 청와대까지 도보로 걸으면서 규탄 대회를 가졌다 그러고 네. 이거 뭐 간만에 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사법 3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 요 이른바 사법 3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통과시켰다.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장외 투쟁에 나선 건데요. 그 지금 화면에 사진, 예. 유튜브로는 사진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조태민 기자 우측 화면에 장동혁 대표 얼굴이 나오는 국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뒤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네, 든 모습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제는 이제 사법 3법 개혁 그걸 규탄하겠다는 건데 예. 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이 이제 뒤섞여 나오면서 저렇게 성족이나 뭐 그런 윤어게인 이제 구호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윤호개인 세력이 따라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규탄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출발을 해서 청와대까지 9km를 이제 도보 행진을 한 거고 도보 행진하는데 시간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출발해서 아마 마포대교 쪽으로 건너가는 모습인데 네. 태극기와 성조기가 뭐 있고 윤어게인이라는 저 뭐라고 하나요? 짧은 수건을 이제 들고 온리윤이라고 예, 적혀있죠. 온리윤 네. 들고 저기 뭐 화면에서 봤는데 윤어게인 들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온리윤 들고 네. 그런데 보통 저럴 때는 피켓을 드는데
피켓은 또 못 들고 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호 아. 제창도 할 수 없었고 피켓 사용도 제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의원들 지도부 이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른바 이제 침묵 시위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음. 있어요. 그리고 보통 도보 행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됐을 경우에는 차도를 점거해서 도보 행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상 보듯이 인도로 이제 계속 행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목적으로 장외 투쟁을 했지만 이제 구호도 없었고 피켓도 없었고 그런 모양새예요. 보통 피켓은 필수품 아닌가요? 네, 근데 네, 집회 신고를 안 한 건 네. 실수로 봐야 되는지 그냥 애초에 우린 인도로 걷겠다, 피켓 안 들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이제 집회 신고를 하려면 48시간 전에 이뤄져야 되는데 이 장외 집회 결정 자체가 집회 전날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 이뤄질 수 없었고요. 어. 그리고 또 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차도를 점거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윤어게인 구호가 또 전면에 부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래 또 침묵 시위를 하려 했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지자들에게 그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를 하거나 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피켓도 못 들고 있다. 침묵 시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잘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 진행하는 도중에 계속 윤어게인 이렇게 외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이런 거 외치고 또 행진하는 이제 친한계 의원들 상에서 뭐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 예, 의원들도 약 70여 명이 같이 갔다고 하는데 윤호개인 세력이 같이 가고 고성국 씨도 네. 같이 갔다 그러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말을 들으면 일단 집회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미뤄 짐작컨대는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가 피켓을 못 드는 게 좀 아쉽다라는 뉘앙스로도 제 개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도보행진은 국민의힘 현 주소의 뭐 총집합 뭐 이런 집합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해야죠. 하려면은 왜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집회 신고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미리미리 하려면은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그래서 뭔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산책 나왔냐 여의도 공원부터 시작했는데 뭐 시민들이 산책 나왔냐 뭐 이런 얘기 막 들었고 80명이 시작했는데 청와대 도착했을 때는 50명 정도였어요. 줄었나요? 보통은 늘기 30명 마련인데. 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얘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이 예. 3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왜 줄어들었냐? 김재섭 의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윤어게인들이 따라 붙으니까 김재섭 의원이 피켓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회가 그냥 윤어게인 집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사진에서 봤는데 태극기 성조기 대체 극우 집회 성조기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좀 울먹이면서 호소를 했대요. 울먹이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 막 이러니까 지지자들이 막 연호하고 그리고 윤석열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장동혁 흔들지 마라 배신하면 낙선 송 원내대표한테는 뭐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치 기사를 이제 보수 언론이 한 거를 봤는데 데일리안이 좀 약간 강성 보수잖아요. 제목이 태극기와 성조기는 왜 같이 나왔냐 시민 반응은 싸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혐오감이 든다 기사 내용에 보면은 뭐 이런 거를 그대로 전했더라고요. 예. 어제 얼마나 이게 외면받고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를 좀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도 좀 야무지게 못한다 요즘 야당이 뭐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좀 일처리를 잘 못해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기본적인 업무 처리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대통령은 청와대에 없잖아요.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이 있어서. 근데 왜 청와대를 가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뭐 권력이 이제 거기가 상징이 있으니까 뭐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갈 수는 있는데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엉망진창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 하나 더 해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에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친한계 의원들 몇몇이 동행했는데 네. 이 의원들 8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윤리위에 제소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친한계 의원 등 이제 8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7일 그 한동훈 대표 대구 그 서문시장 방문할 당시 이제 동행했다는 이유인데 그 이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그때 당시 국회에선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었고 중앙당사는 압수수색 받고 있었는데 지금 동료들은 전사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 이 그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대구를 따라갔다. 이거 해당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그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뭐 이런 징계 윤리위 제소 방침에도 이제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인데 일부는 한 전 대표 그 7일 부산 구포시장 방문할 때도 동행할 것이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어요. 우재준 의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그 탄압 분위기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친한계 의원 통화해봤는데 대구 동행 의원 징계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더 역효과 나는 것 같다. 더 대구 때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도 갈 테니 나도 징계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김준희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어제 그 집회와 관련해서도 조금 제가 전화를 돌려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도 없는 시위에 고생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개혁법이 사법 파괴법이라는 걸 이제 당에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윤어게인 구호들만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집회를 어떤 성격으로 볼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하더라고요. 윤호개인 집회처럼 보였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 제소했는데 이건 이제 제소고요. 예. 그럼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심리학 과거에 있었던 파블로프의 개 뭐 이런 거 보는 예. 것 같아요. 조건 반사잖아요. 뭐만 하면은 바로 윤리위 제소. 그래서 윤리위에서 징계 이 수순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정치냐? 뭐 양양자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미 이거는 해당 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지난 2일날. 그러면은 이거는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당 얘기라고 당 대표가 또 얘기했으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 루프처럼 지금 징계 그리고 반발 이거가 지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실제 어느 정도 징계가 될지는 모르겠. 너무 많으면은 이거 다 징계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예. 다 징계해서 징계받은 의원들이 따로 당을 만들고 그냥 남으면 제대로 만약에 지금 지도부의 분위기대로 징계한다면 좀 소수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죠. 네, 예.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뭐 신당 찬당을 안 한다라는 기조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지난해 말에 네. 정치권의 파장이 컸는데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밤사이 이제 구속이란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사 제목들 동시 구속, 나란히 구속 이런 표현들 썼더라고요. 예. 구속영장 청구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곧장 수감됐고요. 예. 그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거는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강 의원이 두 번째예요. 강 의원은 이제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 받은 혐의, 또 김 전 시의원은 1억 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이제 자수서를 제출하고 또 시인을 한 상태잖아요. 내가 돈을 건넸다. 네. 예, 강선우 의원에게 이렇게 시인을 했죠. 네, 근데 반면 이제 강 의원은 쇼핑백 받았지만 현금인지 몰랐다. 그리고 알게 되니 전액 반환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구속 심사에서 관련 증거를 통해 이미 금품 수수가 충분히 입증이 됐다. 그리고 강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이제 어제 구속 필요성 강조를 했고요. 강 의원은 이제 본인이 현역 의원인 만큼 도주 가능성 낮다 이런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예.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놓고 보면 강선우 의원이 여러 차례 걸쳐 돈을 반환했고 돈인 줄 처음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뭐 됩니까? 증거로 봤을 때는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반환을 했는 그리고 먼저 이제 뭐 의견이 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김경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먼저 달라고 했다라는 거고 강선우 의원은 김경이 돈을 싸들고 왔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강선우 의원 주장으로는 몸싸움 하듯이까지 안 받겠다고 했다. 뭐 이런 예. 주장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 때마다 내가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증언들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좀 있다라고 예.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경찰이 좀 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올렸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다음 시선은 이제 김병기 의원한테 가고 있어요. 예. 김병기 의원이 최근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김병기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동작구 의회 의원 전모 씨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500만 원짜리를 두 뭉치로 신문지로 싸가지고 이지희 동작구 의원이 이제 김병기 의원의 측근인데 그 사람한테 예. 전달을 하고 이게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지희는 또 나는 뭐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말씀은 이제 예. 돈을 건넨 정황들의 구체적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미 그 이제 어느 정도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경찰이 아직은 신병 처리 계획은 없다라고 어제까지는 밝혔는데 조만간 구속영장 한 번 더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관련돼서는 압수수색이나 그리고 이번에 소환까지 너무 경찰이 늦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